안녕하신지요? 이것은 뇌사진인데요. 왼쪽은 싱싱하고 젊고 정상적인 사람의 뇌입니다. 오른쪽은 굉장히 수축돼 있잖아요. 술을 많이 드신 분이라거나 노인 되신 분, 그래서 뇌 활동이 잘 안 되는 분이 오른쪽 뇌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즉 수축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뇌 활동을 잘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자기가 고집하는 그 아집에서 좀 벗어난 색다른 것들, 그런 것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제 뇌를 위해서라도 외신을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 중에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큰 돈을 누구한테 보냈냐면요. 바이든하고 오바마한테 이제 돈을 많이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이 막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상하기로는 트럼프가 이제 승리할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내부 고발자인데 루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바이든하고 오바마가 미래를 가진 다음에 만났다는 것이죠. 그 남진아해, 지금 중국이 남진아해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거래를 하면서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런데 헌터 바이든한테 10억 달러가 이체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무슨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다 돈으로 해결되는 그런 몰상식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구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그래도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아주 중시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를 통제하려는 세력은 SNS를 통해서 정보를 자유롭게 놔두지를 않아요. 제가 올리는 것도 사실은 제 SNS 활동도 이게 아마 중국이나 한국 쪽에서도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구글이 굉장히 세계의 통제와 세력과 가깝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올린 이 백신 문제에 관해서 이상하게도 그 뷰어 수가 딱 고정돼 있어서 올라가지를 않았었어요. 보니까 33 views, 88 view, 88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떤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저한테 이 암시를 또 줘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 그 동영상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통제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1번 제가 맨 처음에 올린 동영상을 봤더니 10,000명 이상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게다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제하냐면 백신 문제만 얘기하면 통제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세라는 것이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지금 모두 가장 중요한 국민 건강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분이 우파 스피커이신데 그래도 좀 깊이 있게 다루시면서 그 프랑스의 레이몽 아롱이라고 이 사람은 우파 지식인이긴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지성인으로서 깊이 있게 들어간 그런 분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근데 소련의 몰락을 예견하면서 선악의 투쟁으로 정치를 봐서는 안 된다. 이분법적인 구분 자체가 잘못이다. 이분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독일 철학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거를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막스주의 자체가 이분법에 근거를 하고
유물론적 사관을 갖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 레이몽 아론은 실패의 씨앗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것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 주석께서는 요즘 자꾸 그 비교적 세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남한에 대해서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6.25에 참전한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은 미리 짜고 국제 전쟁을 일으키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소수 세력이 이미 이것을 디자인했다는 것은 제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마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근데 요즘 중국이 하는 거 보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하는 거 보세요. 제국주의적인 그런 행태가 아닌가요? 한반도에 대해서도 동북공정하는 거는 완전히 그 제국주의적인 침략이죠. 근데 본인이 하는 거는 괜찮고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헐뜯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소위 그 우파 세력이 이제 한번 모이신 것처럼 해서 김문수 TV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양한 세력이 소위 말하는 자유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이 멸렬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중심축이 없어 보이듯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적인 것을 원하는 쪽은 지금 현재 맞닥뜨린 것이 뭡니까? 국민 건강을 나몰라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 첫째 생각입니다. 때문에 저는 백신 반대 운동을 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밀어줄 생각입니다. 제 짧은 이 SNS 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김문수 TV에서 이제 그런 것을 내보냈을 때 정규재 이 사람이 이제 부정선거를 부인한 사람이라 그래갖고 막 그 공격을 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거 일리가 있죠.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나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우를 떠나서 이거 문제가 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를 부인했어요. 제 기억에 또 정규재 씨가. 근데 어떻게 그 부산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석춘 씨가 거기 스피커로 나왔는데 박근혜를 제명해라 라고 한 사람이시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설 수 있느냐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우파 세력이 어떻게 뭉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제가 이제 쭉 이슈를 보면은 박근혜, 박정희, 이승만이냐 이거 과거지향적이죠. 중국, 친미냐, 친일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북은 하기가 참 힘든데 이 중에서 제가 보니까 한 그룹이 그런 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화세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기업을 밀어주는 쪽으로 요새 많이 스피커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곡물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친국민 건강이냐, 친사회 정의냐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그 사회 정의세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명백히 마구 드러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진보세에서. 근데 이걸 공격하지를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김학의를 유죄에 지금 판결한 걸 보면은요, 민주당에서는 공수처가 시급한 걸 보여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공수처 없이도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하는데 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난립니까? 김학의를 유죄 때렸잖아요.
근데 무슨 공수처가 필요해요? 현 시스템 안에서도 유죄 무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이현주 씨가 그래도 야물딱지게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집값이 올라가야지 그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또 서울 수도권에서 당선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아이템에 따라서 일리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게 이렇게 굳어진 뇌, 점점 쪼그라든 뇌 그런 뇌구조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너무 몰상식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제적으로 지금 세계 주요 40개국에서 언론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4년 연속 맨 꼴찌랍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40개국 중에서 4년째 최하위랍니다. 즉 그만큼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유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게다가 플러스 제가 지금 동영상을 링크해 드리겠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그것을 지금 10월 달부터 주민등록 시스템 자체를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을 3년마다 업데이트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 부정을 해서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잘 돼 있고 평가가 좋은 주민등록 번호를 왜 이렇게 그 3년마다 변경시켜야 하며 또 지금 이번 달 10월 달부터 변경시켰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아무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옵티머스에 관해서 보면은요. 이상하게도 그 자금이 1,300억 원이 자금이 이동이 됐는데 셉틸리언이라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뭔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표로 500억 원을 보냈다 그러는 겁니다. 이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500원 그럼 500억 원 그러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왜 셉틸리언이라고 그랬을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영국 황실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에서 이분에 대해서 막 그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 강원택이라는 사람이 서울대에 공부를 하시고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서울대 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국 보수당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마거릿 대처 그 수상 때부터 엄청 많은 정책적인 변화를 했죠. 그런데 지금 강원택 교수가 무슨 책을 재판에서 12년 만에 개정판을 냈는데 거기 주제가 박정희는 잊어라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교조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기만 하면 보수 정당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외연 확장을 위해서 실용성을 강조해야 된다. 순수한 이념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것은 영국 보수당이 권력 장악을 했을 때 그런 방법을 썼다. 뭐 이런 말을 했나 봐요. 뭐 사실은 그렇죠. 어떤 힘이 정체되어 있으면 그거 썩게 마련 아닙니까? 지금 당장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사회 공정성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새로운 귀족 기득권층으로 변화시킨 그 소위 민주화 운동을
있고 뭐 진보 5세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욕을 잔뜩 먹고 있잖아요.